Boeing says it's operating in what it considers the most complex environment it's seen since World War II, from record demand for commercial jets and defense platforms to strains in the supply chain. Boeing makes airplanes. They had a big problem with one, but they make the greatest airplanes. They make the best airplanes in the world. They had the problem with one. China's government has reportedly ordered its domestic airlines to stop accepting deliveries of Boeing jets and to halt purchases of aircraft parts from the U.S. 일상적인 기업 전략적 결정으로 보였던 것이 결국 미국 최대 산업 중 하나의 미래가 걸린 글로벌 전쟁으로 번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갈등이 생산 일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앞으로 벌어질 일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이제 정치적 비판, 무역 긴장, 재정적 도전이라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회사는 전략적 조치로 생산 라인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백악관의 분노를 순식간에 불러일으켰다. 뉴욕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인 누리엘 루비니는 단순한 기업 변화로 보이는 이 결정이 미국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일련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유리는 글로벌 생산 시장의 변화가 이제는 국가 정체성과 경제 안보의 문제로 변모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명 국제 컨설팅사의 경제 분석가 로베르토 파체코는 말한다. 그는 심층 분석을 덧붙이며 보잉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미국 산업력의 상징이다. 이런 것이 위협받을 때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감이 글로벌 산업계를 점차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단호한 결정으로 전례 없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보잉기 생산 이전을 강행할 경우 미국 국경 밖에서 조립된 모든 항공기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잉의 최대 시장인 자국 내 판매의 치명타를 의미한다. 위협인가?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투쟁이라는 경제정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긴장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기업 이익과 정치적 압력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놀라운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트버그는 행정부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보잉의 수장은 공개적으로 회사가 단기적인 정치적 술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게 보잉의 미래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고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의 현실에 적응하는 더 넓은 비전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저항적 태도가 진정한 패닉을 촉발시켰다. 오트버그는 미국 내정 정책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보잉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정책에 인질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시사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정치적 제약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단순한 비용 절감 조치로 보였던 것이 곧 엄청난 정치적, 지정학적 차원을 띠게 되었다. 보잉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자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보잉 항공기 구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중 하나가 가장 수익성 높은 시장 중 하나에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의미였다. 보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트버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퇴하기보다는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남아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 항공기 판매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잉은 미국 내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무역 장벽이 낮은 시장에서 다시 힘을 키우려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회사의 미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트버그의 결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융시장은 신중한 낙관론으로 반응했으며 보잉은 항공기 인도량 증가와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보잉이 외부 압력과 내부 신뢰 위기를 겪는 가운데 세계적 리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위기의 여파는 생산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보잉에 의존하는 부품 및 구성품 공급업체들은 관세와 글로벌 시장에 들이운 불확실성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보잉이 생존을 재정의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들 공급업체 다수에게 향후 몇 달은 파산과 폐업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노동시장에서 항공기 생산 감소와 관세의 영향은 여러 산업에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잉계 부품을 공급하던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항공기 생산이 주요 고용원이었던 캔자스주 위치타 같은 보잉에 의존하는 소도시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득원이 항공우주 산업이었던 이 지역에서는 부품과 항공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지난 분기 수백 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불안정이라고 부르던 상황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보잉의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은 지역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전망 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미 비싸다고 여겨지던 항공권 가격이 올해 상반기 동안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대중의 항의와 불만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매일 상업 항공편에 의존하는 수백만 미국인과 다른 나라 시민들의 현실이다. 운임 인상 영향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공권 가격 인플레이션은 항공업계의 불안정성과 정부가 부과한 운임 인상을 반영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보잉은 규제되지 않은 글로벌 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 경제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국제적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높은 관세와 끝없는 무역 전쟁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소비자들은 보잉기 생산의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상품 가격에 대한 압박도 커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시장은 항공 산업을 넘어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인 분야 중 하나였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의존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품질 부품 부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경우 신차 가격이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차량과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이상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가격 인상이었던 것이 소비 위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가구와 가전제품 등 필수품 구매도 미뤄지기 시작했다. 관세와 원자재 부족으로 이들 제품의 생산 비용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 가정의 65%가 보잉 사태 이후 개인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넘어섰습니다. 쌀, 우유, 고기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 또한 미국 실업률을 8%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는데, 이는 2008년 대침체 이후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한편 기업계는 자체적인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관세 영향이 수입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항공 및 운송업계 기업들은 새로운 해고 물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잉과 그 경쟁사들에게만 타격이 될 것 같았던 관세는 이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전국산업협회에 따르면 브라질 항공기 부품업계 기업의 40% 이상이 2025년 생산량을 줄여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세계 무역 및
경제 자유화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자그디시 바그와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잉, 위기의 여파가 글로벌 경제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만 갔다. 모든 것은 보잉의 CEO 켈리 오트버그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회사가 글로벌 생산 전략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게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어떤 실수도 회사의 명성을 망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부 압력에 저항함으로써 오트버그가 보잉뿐만 아니라 다국적 대기업의 안정성에 의존하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과 미국산 항공기 부품 구매 차단을 최종 결정하자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보잉에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다. 무역 관계가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보잉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에 따라 미국 거대 기업의 안정성에 의존하던 수백 개 기업의 주가도 함께 추락했다. 보잉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생산의 일부를 신흥시장으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업계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장 중 하나인 항공시장은 끝없는 관세 전쟁의 전장이 되었다. 라이언에어와 에미레이트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의 결과를 우려하며 보잉과의 파트너십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관세 추가 인상이라는 지속적인 위협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위기의 여파는 보잉과 항공산업 전반에 의존하는 전 세계 소규모 기업들에게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항공기 부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업체들이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EU과 같은 주요 경제권들조차 미국에서 내려진 정책 결정들이 글로벌 무역 체계를 해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결정이 강렬하게 반영되어 가장 필수적인 상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계약, 공급업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관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존에 재정적 생존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관세 인상 위협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라기보다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이미 증가하는 문제였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경악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아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넘어섰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식료품, 연료, 소비자의 가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했다. 이미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가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의 갈등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수백만 일반 시민의 복지를 희생시킨 시스템의 반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주요 경제 대국들 사이의 긴장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시위와 집회가 더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수년간의 규제 완화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대기업에 대한 신뢰라는 글로벌 딜레마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히 경제 둔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금융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대기업, 정부, 일반 시민이 이토록 파괴적인 갈등의 중심에 선 위기는 전례가 없습니다. 주요 국제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위기는 아직 극복되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세계를 지탱해온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유시장, 국제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날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의 미래가 위태로운 동시에 글로벌 경제 모델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무역 전쟁의 결과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백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글로벌 위기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아무도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글로벌 역학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꿀 수 있는 경제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 세계 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기는 해결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예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위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역 전쟁, 관세, 제재의 영향은 이제 막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는 글로벌 경제사의 이 중대한 순간에 내려진 결정들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위태로운 것은 특정 산업의 미래만이 아닙니다. 위태로운 것은 글로벌 경제 전체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